자, 먼저 터치 디자이너는 어떤 툴인지 설명드리자면은 특히 요즘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비주얼 개발 플랫폼이기 때문에 리얼타임 3D나 컴포지션, 즉 실시간 3D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DMX 컨트롤, 그 다음에 키넥트 같은 그런 센싱 도구들, 바이브나 혹은 립모션 같은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미디 컨트롤러 등의 장비들이 굉장히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 미디어 시스템 제작이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핫한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맥 기반에서 사이폰이나 혹은 PC에서 스파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VDMX와 혹은 매드매퍼 이런 것과 이 터치 디자이너를 사이폰으로 서로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워두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PC든 맥이든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 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 누르시면은 다운이 되겠죠. 설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등록한 계정으로 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은요, 원래는 그 지금과 같은 화면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설정 창에 들어가셔 갖고요. 가장 먼저 바꾸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디폴트 example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블랭크 파일로 바꾸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초기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빈 창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다음에 요 프레퍼런스에서 그 부분을 블랭크 파일로 바꿔 주시면 사용하는데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위키가 있네요. 그렇죠? 네, 위키가 있어서 터치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각 오퍼레이터의 사용법들까지도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쪽에 들어가서 튜토리얼도 있고요.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이 포럼에 가시면은 유저분들이 다양한 그런 기능들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답변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가 숫자가 보이죠? FPS 영상의 프레임을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건데 지금 프레임이 좀 떨어지죠. 제 컴퓨터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현재 프레임은 제가 60프레임으로 잡아놨습니다. 하단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프레임으로 잡아놓으면은 자, 여기가 이제 30프레임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X 표시가 있습니다만 이 X 표시가 있는 이게 지금 현재가 리얼타임입니다. 자, 특히 터치 디자이너의 가장 큰 강력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리얼타임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실시간으로 렌더링 필요 없는. 그래서 리얼타임을 해놓게 되면은 어떨 땐 이 프레임 수가 컴퓨터 사양이나 오퍼레이터 연결이 복잡할 경우는 많이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리얼타임의 프레임 수를 잘 보시면서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아예 프레임을 낮추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은 리얼타임을 꺼버리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갛게 돼 있는 것이 리얼타임을 해제하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퍼폼 모드라는 것이 있고요. 퍼폼 모드는요, 최종 출력하는 그런 출력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출력 화면은 멋모르고 이 부분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터치 디자이너가 종료가 돼 버리니까 ESC 키를 눌러서 다시 해제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니까 절대 이 엑스표를 닫지 마시고 ESC를 누르셔 갖고 다시 창을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원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팔레트 창이 있습니다. 이 팔레트 창은 평소에 필요할 때는 눌러서 팔레트를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작업창이 협소하거나 할 때는 닫아 놓고 저는 사용을 주로 합니다. 자, 이 팔레트 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공하는 이펙트, 필터 같은 그런 다양한 효과들이 여기 내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 컴포넌트에 가시면은 우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폴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을 테스트 폴더 이렇게 해서요, 돈 하게 되면은 새로운 폴더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집어넣고 여기다 작업한 것들을 꺼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폴더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폴더를 폴더화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필요 없을 때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일시 정지, 완전 정지, 맨 앞으로 오죠. 얘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가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작동이 안 될 때 대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얘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모르고 이게 스톱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 실행이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이 하단에 플레이 버튼을 보시고 얘가 정지가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현재 60프레임으로 프레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10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타트가 1이고 엔드가 600이니까 10초죠. 그래서 10초가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루프 형태로 바뀌는 원썸 한 번만 플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초 구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리플레이가 되게끔 이렇게 현재는 만들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하단은 R 스타트, 리스타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처음에는 1부터 600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00으로 여기 띄어서 시작이 되죠. 200에서 그 다음에 600까지. 그 다음은 계속 200에서 자, 100부터 199까지는 건너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런 리스타트 부분을 현재는 그냥 1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면 템포와 박자가 있습니다. 사운드에서 사용하는 템포와 박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로컬과 퍼폼과 프로젝터 1이란 요런 그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항상 제일 처음에 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프로젝터 1, 자, 이 프로젝터 1이란 요 오퍼레이터는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라고 있죠. 자, 컨테이너로 인해서 여기 만든 거고요. 자, 컨테이너는 뭐냐면요,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서 오퍼레이터 창을, 자, 요걸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자, 오퍼레이터 창을 더블 클릭을 해서 혹은 탭 키를 열어서 오퍼레이터 창을 열면은 둘, 넷, 여섯, 7가지의 종류의 오퍼레이터 중에서 컴프에 보시면은 여기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즉, 이 컨테이너는 여기 기존에 만들어 있는 프로젝트 1과 같은 놈이에요. 보시면 얘를 클릭해도 컨테이너,
자, 이름만 바꾼 거죠. 자, 얘를 클릭을 해도 컨테이너. 물론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하시면은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미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프레스셋으로. 그리고 이렇게 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나중에 이 퍼포먼 모드로 눌렀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 영상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줄이 꼭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혹시 연결이 안 돼 있는 분은 퍼폼을 눌렀을 때 자, 윈도우 오퍼레이터의 프로젝터 1이라고 글씨가 요 이름과 동일하게 돼 있어야 이게 줄이 연결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에 이름이 다르게 되면요,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은 이 퍼폼 모드에서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오퍼레이터의 이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줄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퍼폼 모드 단추를 눌렀을 때, 자, 이 퍼폼 모드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맥에서는 자, 쉬프트 펑션 F1 키입니다. F1 키. 네. 펑션을 누르고 F1 누르셔야죠. 자, 이렇게 하면 현재는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블랙 화면만 나옵니다만, 이제 뭔가 만들면은 이 화면으로 영상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영상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건 현재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1280까지만 그 출력이 되는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걸 확대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ESC 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프로젝터 1 컨테이너죠. 이 컨테이너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휠을 최대한 확대 혹은 단축키 I를 누르시면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단축키 I입니다. 반대로 단축키 U를 누르시면은 컨테이너 바깥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I와 단축키 U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I를 눌러서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제부터 여기다가 무엇인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작업을 하는 방법은 자, 탭 키를 누르시든지, 그죠? 혹은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편집창에서, 그러면 다양한 오퍼레이터 창이 나와서 이 오퍼레이터들을 필요한 거를 꺼내서 우리가 꺼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꺼내서 놓으면은, 자, 지금은 서클을 하나 꺼내 놨거든요. 그럼 이 서클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 서클에 해당되는 조정하는 파라미터 창이 이렇게 오른쪽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클에는 현재 필 컬러가 하얗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필 컬러의 색을 바꾸시게 되면은 바로 바뀌고요. 필 컬러의 알파 값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 컬러는 현재 보도가 폭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보도를 좀 올리면은 컬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도 컬러를 여기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한 그런 인터페이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처음에 접근하기가 쉬운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 창, 이거를 파라미터 창이라고 하고요. 자, 파라미터 창을 열려면은 해당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파라미터 창이 보이고요. 안 보이게 하려면 단축키 P를 누르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우측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자, 파라미터 별도로 이렇게 창을
고정이 아닌 옮길 수 있는 파라미터 창이 역시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 작업 똑같이 여기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축키 필요해서 만약 없앴을 경우에는 필요한 파라미터 창을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인포는 현재 열어놓은 서클이란 오퍼레이터의 인포메이션 정보들. 자, 사이즈가 256 굉장히 작죠. 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 픽셀 등등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꺼내 놓은 이 서클이란 오퍼레이터에 관한 정보들. 자, 서클 톱이라고 그러죠. 이 톱은 우리가 좀 전에 얘 꺼낼 때 요 보라색에서 꺼냈죠. 보라돌이라고 그럴게요. 자, 이 보라돌이 톱에서 꺼냈기 때문에 우리 읽을 때 add top, analyze top, circle top, null to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 서클 톱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상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뷰어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하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터의 뷰어, 물론 여기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꺼놓을 수도 있거든요, 상단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양들을 얘 오퍼레이터의 최종 뷰어를 뷰어 창을 조금 전에 이 뷰어에서 볼 수 있고요. 톱에 있는 오퍼레이터 중에 move file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꺼냈고요. 자, 꺼내니까 바나나 모양이 나와있죠. 사진이나 비디오 파일들을 임포트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move file in이라는 오퍼레이터의 상단 파일에 더하기를 누르시면은 자,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표시 누르는 요 작업을 앞으로 이제 수시로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얘를 뷰어 액티브 한다고 합니다. 뷰어 액티브. 자, 뷰어 액티브는 단축키 A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해제할 때만 마우스를 바깥에 놓고 누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 바탕화면에 아예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자, 얘도 누르게 되면 무비 파일에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바탕화면에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할 때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 오퍼레이터도 동영상처럼 움직임도 있고 효과를 주면 효과 준 것이 여기 썸네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이 부분을 닫아서 글씨로 표현이 돼서 조금이라도 컴퓨터가 프레임이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할 때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그냥 이 오퍼레이터는 무슨 오퍼레이터구나 그런 내용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버튼이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바이패스입니다. 우리가 바이패스라는 건 뭐예요? 어떤 효과를 줬을 때 바이패스를 누르면은 잠시 보류, 그렇죠? 효과 적용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연결하다가 얘는 일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할 때는 바이패스를 눌러 놓으면은 그 오퍼레이터를 지우면은 또 다시 꺼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 안 보이게 해놓고 필요할 때 다시 눈을 켜서 재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가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느낌표가 있으니까요. 느낌표가 있어서 구동이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전혀 지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280까지만 리미트 이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다 집어넣은 동영상은 1920, 1080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1920, 1080.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퍼레이터의 종류들은 2D 그래픽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들. 자, 톱이 바로 2D 그래픽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보라색.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비주얼에 많이 쓰이는 촉, 신호와 관계된, 시그널과 관계된 그런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3D 그래픽에 관계된 솝. 얘는 이제 입체물이죠. 스피어, 뭐 슈퍼코드 같은 거, 토러스, 뭐 박스, 육면체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모양들, 3D 모양들은 다 이 솝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리얼은 재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PBR이나 퐁이나 혹은 와이어 프레임 혹은 이런 선 같은 거, GLSL 같은 것도 여기서 매트리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데이터 신호를 주고받고 할 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프는 굉장히 많이 쓰는 오퍼레이터들이 항상 많이 쓰는 3D 할 때 렌더링이 필요한 지오메트릭이나 카메라, 라이트 등이 여기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맵, 인바이런트 맵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오퍼레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컴프부터 데이터까지 이번 시간에 다 한 번씩 눌러보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톱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에 있는 오퍼레이터는 앞에 T가 텍스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파일 관련된 모든 프로젝터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영상을 재생한다거나 3D 지오메트릭 렌더링을 한다거나 특히 합성에 관한 그 오퍼레이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드웨어, 비디오 입력 혹은 출력, 즉 비디오 카메라의 신호를 받고 보내고 모니터로 보내고 프로젝터나 혹은 LED 디스플레이로 출력되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가장 톱의 개수가 톱 쪽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폰, 스파웃, 아웃을 하시게 되면은 요 꼭지에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을 바로 VDMX나 뭐 레졸룸이나 혹은 밀루민이나 가장 또 프레셔 매핑에 많이 쓰는 매드매퍼 같은 쪽으로 바로 사이폰을 연결을 해서 출력이 여기 있는 리얼타임 동영상에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에 관한 걸 먼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합성에 관한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displace 이것도 합성이죠. composite 자, 이것도 합성입니다. 자, multiply 이것도 합성에 관한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difference 이것도 합성입니다. inside 이것도 합성이고요. outside도 합성에 관한 툴이 되겠습니다. over 이것도 합성에 관한 거고요. screen 이것도 합성에 관한 겁니다. 자, 보면은 굉장히 합성에 관한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예. 자, 여기 지금 X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합성을 하려는데 합성할 소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ad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컨텐츠를 그냥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difference, multiply, over, screen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쓰기 편한 게 이겁니다. 자, composite이란 합성 그 오퍼레이터는요.
보시면은 요 파라미터 창에 오퍼레이션 부분이 있어요. 자, 오퍼레이션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즉 여기에 있는 모든 합성이 여기도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합성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자, 오버로 하면은 여기 있는 오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포짓을 합성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다른 건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요. 컴포짓을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을 하시려면은 합성을 하고자 하는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비디오 소스 하나 하고요. PNG 소스 하나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G 소스. 자, 두 개의 소스를 이 합성 앞에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합성에 아무 변동이 없는 거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효과 없는 걸 해서 그렇죠. 자, 멀티플레이. 합성이 되죠.